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장은 지난 2일에 푸틴이 국민들에게 대규모 동원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앵글로색슨족과의 전쟁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점령 정책과 돈바스 지역에서의 작전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에 대해 키릴로 부다노프 국장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매우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그는 우선 러시아의 점령 정책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점령하에 있는 헬슨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분리 및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4월 27일에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투표는 실시되지 않았으며, 투표가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점령지의 협력자들이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점령지에서 투표를 실시하려면 현지의 투표 행정을 원활하게 할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배신으로 현지의 행정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여기에 러시아는 점령지의 농기구와 곡물을 훔쳐 점령지를 인공적으로 기아 상태로 만들어 놓고, 러시아가 다시 점령지에 대한 인도적인 식량 원조를 통해 점령지 주민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점령지 주민들을 러시아로 데려가고 있다고 전하며, 점령지 주민들을 러시아로 데려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점령지의 사회 및 인구적 구조를 러시아인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목적과 지적 수준이 높은 우크라이나인을 러시아에 오지로 보내 저임금으로 노예처럼 일하게 한다라는 목적이 있어 러시아는 구소련이 보였던 부끄러운 습관을 답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러시아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그는 단기간에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게 된 점과 2달여간의 싸움에서 입은 인적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이미 러시아는 극비리의 국민적 동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전국민적 동원을 러시아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즉, 푸틴은 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적이 아니며 특별 군사작전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왜 대규모 동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에 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우크라이나 이외의 요소들이 싸움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고, 이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 군사작전을 앵글로색슨족과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대규모 동원을 국민에게 수용시키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든 푸틴 대통령은 5월 9일까지 어떠한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대규모 동원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키릴로 부다노프 국방부 정보국장은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 내에서 칠러반군이 점령한 지역으로 러시아는 이곳까지 소나귀에 넣기 위한 침공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다노프 국방부 정보국장은 트란스니스트리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중대한 단점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끼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지배하기 전에는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없고,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1,300명 정도의 러시아군의 전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및 루마니아를 포함한 이 지역을 약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부다노프 국방부 정보국장은 러시아의 전술핵 무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상황에 따라서는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러시아가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경우 러시아는 완전히 종언을 맞이할 것이며, 이때의 관심사는 과연 러시아가 몇 개의 나라로 분할될 것인가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종언을 맞이한다면 새로운 러시아 지도자는 현재의 러시아를 유지할 것인가와 아니면 새로운 러시아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러시아의 새로운 지도자가 후자를 선택한다면 구소련 시절부터 푸틴까지의 행태는 미친 독재자의 책임이며 신생 러시아와는 무관하다고 선언할 것이며, 따라서 러시아의 새로운 지도자는 러시아의 북방 영토나 칼리닝그라드 같은 점령지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결말은 러시아 정부도 잘 알고 있으며, 겉으로 드러난 강행 자세와는 별개로 현재 러시아는 서방 국가와 물밑 접촉해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사적인 재산을 잃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 상류층 자신들의 인생이 막이 내린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다노프 국방부 정보국장은 전쟁 종결 후에 푸틴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전망했습니다. 전쟁이 종결된다면 푸틴에게 도망갈 길을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푸틴은 전 세계에서 전쟁 범죄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푸틴은 완전히 끝장이며, 그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말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장한 대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왜 여러 나라로 분할되는 것인지와 새로운 지도자가 현재 러시아를 유지한다면 왜 러시아의 북방 영토와 칼리닝그라드를 포기해야 하는지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로 보입니다. 또한 전쟁이 종결된다면 러시아의 새로운 지도자가 전쟁의 모든 책임을 구소련 시절부터 푸틴 같은 독재자에게 떠넘기고 신생 러시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는 발상이 통용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상당히 참신하기는 합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부다노프 국방부 정보국장의 발언은 우크라이나의 희망사항을 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자면 독일과 네덜란드 정부가 소문만 무성했던 PZH-1000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외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디벨트지는 지난 3일에 독일 정부는 군의 반대를 무릅쓰고 PZH-1000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의 방위산업 기업인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은 독일 육군이 보유한 PZH-1000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우크라이나 제공분을 신규로 제조할 것을 독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PZH-1000 자주포를 새롭게 만들어 육군의 간극을 메우려면 2년에서 5년이 걸리기 때문에 독일군이 난색을 표했고 숄츠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도 러시아를 자극해 전쟁 확대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장비 제공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잇따라 중장비 제공에 나서자 3인당과 연정을 이루는 녹색당과 야당인 기밀련이 중장비 제공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비록 지난달 26일에 우크라이나에 게파트 자주 대공포를 제공했지만 이것은 높아지고 있는 국내외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7일에 독일 연방의회는 중장비의 우크라이나 제공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육군 재고분에서 PZH-1000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독일 육군이 보유한 119대의 PZH-1000 자주포 중에 현재는 40대밖에 가동되지 않아 다수의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면 임무에 차질을 빚는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육군의 반대를 무릅쓰고 PZH-1000 자주포 7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독일의 디벨트지는 보도했습니다. 덧붙이면 네덜란드도 우크라이나에 PZH-1000 자주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의 PZH-1000 자주포의 탄약과 훈련을 제공한다고 미국 블룸버그가 보도해 눈길을 끌었으며 이러한 소문에 네덜란드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PZH-1000 제공을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다만 네덜란드 육군은 PZH-1000을 57대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수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네덜란드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PZH-1000의 수에 대해 한정적이라고 밝혀 소량 제공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곡사포 수는 많지만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공식 발표한 곳은 네덜란드와 프랑스 및 폴란드뿐이며 이탈리아가 발표 예정인 지원 리스트에도 자주포가 포함되어 있지만 발표가 미뤄지고 있어 조율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독일과 네덜란드가 현재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와 더불어 최강의 자주포로 불리는 PZH-1000을 얼마나 제공할지 궁금해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